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연휴가 끼어야 잠깐 볼 수 있어요. 모처럼 딸을 봐서 저도 좋고요. 약간 사람 하나 더 들어왔을 뿐인데 집안이 엄청 뽁짝뽁짝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예, 온기가 좀 도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식구분들과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1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인생이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재밌는 거기도 하지만요. 제 옛날 얘기를 하고자 하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과거들이 쭉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건 이제 다 제껴두고, 제가 요 한 해 동안 온라인에서 여러분들과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 같이 소통하고, 고민도 같이 나누고, 댓글도 받고, 좋아요도 받으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풍요로워졌었거든요. 그런 평상시에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벅찬 감정을 느끼게 해주셔서 구독자 여러분 모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1월 1일 첫날인데 영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영어 단어 암기의 대상이 한 중학생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은 사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급하죠. 뭐 이것저것 요령 피우고 할 게 없습니다. 많이 외워야 됩니다. 초등부는 아직 시간적 여유도 좀 있고요. 선택의 폭이 좀 있는 건 거죠. 외울 것인가, 암기를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중등부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외워야 되는 게 맞아요. 외워야 되는 거고, 또 중학교 때의 단어가 고등부처럼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다행히도 또 그 고등부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잘 외우기 위한 중간에 그 어근이 되어지는 기본 단어들이 전부 다 중학교용 단어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어떤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데 이 정서를 해치지 않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죠. 마인드 세팅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단어 외우기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시험만 보면 생각이 안 나서인 거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뭐 이렇게 많이 틀렸다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부모님께서 3개 이상 틀리면 제시 볼 거야 뭐 이렇게 제시 각이 딱 들어올 경우에는 더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내가 공부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본 거면 아이들도 괜찮아요.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덜한데 나름 한다고 했는데 시험만 보면 선생님이 1번 하는 순간 머리가 백지장이 된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도 화가 나는 거죠. 속상하고. 자, 그럴 때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주로 해주는 말인데요. 단어 하나를 온전히 암기해서 장기 기억 장치 딱 들어가게 하려면 몇 번을 잊어버려야 하는 줄 아니?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뇌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장기 기억 장치에 단어를 탁 박아 넣는데 무려 7번에 걸쳐서 잊어버리고 다시 외우는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럼 앞으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 아직 6번을 더 잊어버려야 내가 외워지는구나. 아직 5번 더 잊어버려야 외워지겠네. 이제 4번만 더 잊어버리면 외워지겠네. 이제 한 3번만 더 잊어버리면 외워지겠다. 근데 사실은 3번, 4번, 5번 반복하기 전에 외워지는 단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7번을 잊어버렸는데도 또 안 외워진 단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젠 굿바이 하면 돼요. 너는 내년에 다시 보자 라고 그냥 지금 너무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분명히 봤어요. 심지어 몇 번째 줄 어디에 있는 단어인지도 알겠어요. 근데 그 뜻이 뭐였는지 계속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별짓을 해도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할 때는 그냥 보내는 건 거예요.
내년쯤 다시 보자. 이렇게 되는 건 거고요. 7회를 반복하기 전에 저절로 이렇게 외워지는 단어들이 사실은 더 많다고 했죠. 그런 단어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내야 되는 거고,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을 때도 짜증나가 아니라, 이제 내가 7회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2번을 이제 했어. 앞으로 한 5번 정도만 더 잊어버렸다, 생각났다, 잊어버렸다, 다시 공부했다라고 하면 얘는 외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단어를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을 내야만 3년, 중학교 3년, 또 고등학교 3년을 단어를 외울 때 힘들지 않다는 거죠. 조금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단어를 외울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7회가 되기 전에 외워진 단어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 가지기, 고맙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기, 외우지 못한 단어를 보는 마음은 7회를 내가 아직 잊어버렸다, 다시 공부했다, 잊어버렸다, 다시 공부했다, 그 과정을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단어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자, 그 다음 제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시는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속상했던 게 이제 보통 학원에서 많이 쓰는 수법들이긴 한데, 아이가 뭐 잘 해오지 못했거나 이랬을 때 남겨서 될 때까지 남기는 방법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아이가 어떤 기질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남겨서 하는 방법이 간혹가다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건 공부를 정말 아무것도 안 해왔을 때 얘기고요. 공부를 어느 정도 내가 했는데 막상 시험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다라고 하여 그거를 남기게 되면, 제시를 이제 보게 되면 영어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싫어집니다. 재수없는 거죠, 이 과목 자체가. 예. 그래서 집에서도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코칭해 주실 때 몇 개 이상 틀리면 제시 본다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수준을 좀 고려를 해서, 만약에 중학생이라고 했을 때 한 100개 정도가 이제 외워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직 그 정도가 안 돼 라고 할 경우에는 개수를 또 줄이면 되죠. 100개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게 가면 줄이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100개까지 가는데 너무 쉽게 간다, 이 아이가 의외로 이렇게 기억하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할 경우에는 150 정도를 맞추면 되겠죠. 그건 그냥 나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 건 거예요. 내 속도에 맞춰서 나 한 70개 정도 외우고 나서 71부터가 불안해, 그 전에 했던 게 다 잊어버릴 것만 같아, 그러면 그때 좀 스톱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한번 반복 학습을 하는 건 거예요. 뭔가 몇 개 이상 틀렸을 때 제시 볼게 라는 것보다는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반복 학습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건 거죠. 이 반복 학습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교재가 바로 이 교재들이에요.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랑 워드 마스터가 있습니다. 이제 교재를 소개를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뜯어먹는 중학 영단어는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교재인데요. 지금도 이거는 좋은 교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30개 정도의 단어가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품사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놨어요. 뭐 명사는 빨간색, 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하는 거는 또 무슨 색? 제가 지금 책이 옆에 없어서 확인을 못 하는데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단어 시험을 칠 때, 단어를 외울 때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는지를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내가 단어를 이렇게 쓸 때 뭐 배고픈 이라고 써야 되는 건지 배고프다 라고 써야 되는 건지 이제 헷갈릴 때 그 기준이 되어주는 거죠. 그 색깔을 연상해서, 그 색깔을 떠올라서 이 색깔은 형용사였는데 그럼 배고픈이겠구나,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이 책의 이제 가장 좋은 점은 뒷부분에 이 테스트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뜯어먹는 영단어 같은 경우는 일일 테스트 페이지와 누적 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내가 오늘 2일째 거를 공부했다 그러면 데이 2에 대한 1일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2일을 공부했으면 데이 1 거가 이제 누적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 누적 테스트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누적 테스트도 볼 수 있고 오늘 공부한 단어도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장치가 교재 안에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책은 스프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휘집 자체가 교재가 크지 않아요. 약간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가 이렇게 넘기다 보면 팩 이렇게 덮어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좀 없도록 약간 세세한 배려를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드마스터도 하루에 한 30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중1은 한 20개 정도로 이제 줄여놨더라고요. 단어 구성을 하나의 이제 그 데이 안에 데이 1, 데이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basic, intermediate, advanced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기초, 중급, 고급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 만약에 이 책으로 공부를 이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이의 이제 단어 정서에 따라 내가 단어 외우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제일 끝에 있는 어드밴스드 단계는 조금 빼줘도 되는 건 거죠. 고급 단어일수록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빈도수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안에서는. 그러니 베이직에 해당하는 단어는 일단 그걸 먼저 철저하게 공부를 해두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뭐 intermediate로 가고 advanced로 가는 건 거지 day 1 안에 있다라고 하여 그거를 싹 다 외울 때까지 들고 파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어 구성이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면 스포츠, 뭐 family에 관련된 거, 그러면 이제 가족에 관련된 단어들이 쭉 등장을 하고요. job이다 라고 하면 직업에 관련된 단어들이 쭉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데이가 끝날 때마다 뒤에 보면 이렇게 picture dictionary라고 해가지고 그 해당했던 단어에 대한 그림들이 컬러풀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얘는 뭐 basketball, 얘는 뭐 baseball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뭔가 이렇게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거에 도움을 받는 친구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누적 테스트가 제공이 됩니다. 책의 뒷페이지 보면 누적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뜯어먹는 영단어랑 비교해 봤을 때 스프링 제본이 아니라는 점이 좀 다르고요. 뜯어먹는 영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품사에 맞춰서 색깔을 다르게 해줬다라고 하면 워드마스터 같은 경우는 수준별로 단어를 정리를 해놨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끝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은 좀 나중에 만났어요. 최근에 이제 쓰고 있는 교재이기도 한데요. 중학 필수 단어를 시작했을 경우에 하나의 유닛 25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묶여져 있어서 구성은 워드마스터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이제 장점이 그 한 페이지의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암기 팁이라고 해서 이 단어의 어원이나 뉘앙스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이게 요런 거를 선생님들은 좀 많이 아니까 애들한테 이제 암기를 하거나 단어를 처음에 이렇게 한 번씩 쭉 읽어보고 할 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이게 어떤 단어에서 나왔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단어랑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학생이 스스로 독학을 하거나 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배경 지식이 어른만큼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암기 팁을 보면은 요 단어는 어디서 많이 나오는 단어고 일상생활에서 이럴 때 쓰여 라든지 뜻은 비슷한 것 같지만 요런 거는 요럴 때, 이런 단어는 이럴 때 쓰여 라는 어떤 뉘앙스 표현 같은 것들이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요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암기 팁에 나오는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읽어봐라 라고 추천을 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요 책에 이제 나름 약간이 아쉬운 점이 다른 책처럼 책 뒷부분에 이렇게 뭔가 테스트지가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테스트지가 없어서 조금 그런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이 이제 세듀 출판사잖아요. 그 세듀는 다른 출판사들도 물론 좋지만 특히 세듀 같은 경우는 본사 본인 그 자체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어휘 출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재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안쪽에 그 ISBN 넘버가 다 찍혀져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내가 샀던 교재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북스토어에 올라가져요. 그러면 문항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한글 뜻 보고 영어 단어 쓰기라던가 영어 단어 보고 한글 뜻 쓰기 또는 예문 속에 빈칸 넣기 또는 듣기 평가하기 여러 가지 버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제가 손볼 곳이 없도록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정말 자료를 쓸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교재 이제 뭐 후기 같은 것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어휘집을 고를 때 거슬려 하는 멘트가 뭐 30일 완성, 60일 완성, 4조 완성 뭐 이런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빨리빨리라는 문화와 이런 게 뭐가 매치가 돼가지고 마케팅 전략으로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어는 그렇게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단어는 첫 번째로 일단 자주 봐서 익숙해져야 돼요. 자주 본다라는 건 내가 뭔가 계속 읽고 있는 교재가 있어야 되죠. 원서라던가 뭐 하다못해 무슨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미드라도 자꾸 봐야, 자꾸 보거나 듣거나 해서 뭔가에 어쨌든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고 좀 익숙해졌으면 이제 뜻을 정확히 보고 제대로 익혀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 철자를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문장 속에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가까지 알아야 단어를 익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이 late 같은 경우는 뭐 I'm late 뭐 이러면서 뭔가 허둥저둥 늦게 왔을 때 그런 식의 단어가 쓰이는 거, 그런 표현이 쓰이는 걸 아이들이 보고 익히는 건 거죠. 그리고 나서 단어를 외울 시기가 돼서 뜻을 보니 늦다가 아니고 늦은 이라는 형용사구나 라는 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철자를 써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다시 보면서 확고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30일 만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0일째가 되는 날 진도만 막 그렇게 뽑아버리면 정말 30일째가 되는 날은 그 단어의 절반 이상을 기억 못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게다가 중간에 하루라도 못하는 날이 생기면 이게 누적이 2배가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점점 하기 싫어하고 깨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 누적해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방학 동안 이 한 권을 다 떼자 이런 게 아니라 1년 동안 어휘집 한 권을 한 2번 정도 다양한 버전으로 공부를 해본다. 문장 속에서 들어가는 거 먼저 한번 문장 속에서의 단어도 공부해보고 단어를 가리고 영어를 가리고 우리말로 쭉 나와지는지 우리말을 가리고 영어로 쭉 나와지는지 다양한 버전으로 돌아가면서 반복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이런 과정으로 꾸준히만 하시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쯤 딱 지금쯤 됐겠네요. 요때쯤에 고등부 단어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단어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는 중3 겨울방학부터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룰을 이렇게 뭔가 만들어 주셔야지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단어 가지고 잡들이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정말 큰일 납니다. 영어 정서 다 망가지고요. 고등부까지 못 버텨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전까지는 중학교에서의 영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러니 이제 곧 방학인데 계획표 세우실 때 너무 무리하게 세우지 마시고요. 장기전에 지치지 않도록 아이 정서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끝으로 중학생 이상의 아이들을 이제 집에서 도와주실 때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차라리 내가 공부한다 라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어머니께서 먼저 한번 단어를 외워보시고 아들한테 아들아 나 한번 불러줘봐. 내가 한번 테스트 한번 볼게. 이렇게 한번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아들이 만약에 요리조리 요리조리 이렇게 이 단어 저 단어 섞어서 부르면 분명히 야 순서대로 불러 이런 걸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역할을 바꿔서 학생들의 입장, 자녀의 입장도 한번 느껴보시면서 계획표를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